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로 가는 진짜 이유. 네,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처음엔 무슨 공상과학 영화 대본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건 아주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빅테크인 구글, 그리고 우주 산업의 절대 강자 스페이스X가 순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거인들이 왜 딱 놔두고 저 먼 우주로 향하는 건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당장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아니, 데이터 센터, 서버를 우주로 쏜다고? 네, 맞습니다. 솔직히 땅에다 크게 짓는 게 훨씬 싸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굳이 우주로 가려는 걸까요? 당연히 이 똑똑한 거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엄청난 돈을 허공에 날릴 리는 없겠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절대 단순한 뜬구름 잡는 루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은 이미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로서 무려 6.1%의 지분을 꽉 쥐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구글은 자기네 서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페이로드를 지구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아주 적극적으로 로켓 발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황금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움직임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구를 떠나려는 걸까요? 여러분,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 오래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기기가 막 손난로처럼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도 열이 그렇게 펄펄 나는데 전 세계의 거대한 AI 연산을 쉬지 않고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실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용광로가 따로 없는 거죠. 지금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이 펄펄 끓는 열을 식히는 데만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우주의 기본 온도가 무려 영하 269도거든요. 전기료 한 푼 안 드는 완벽한 천연 거대 냉동고인 셈입니다. 게다가 구름 한 점 없으니 태양광 에너지의 잠재력도 그야말로 무한하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터미네이터 라인, 즉 행성의 낮과 밤이 나뉘는 명암 경계선입니다. 인공위성이 딱 이 경계선을 따라서 궤도를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24시간 내내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비싼 배터리를 주렁주렁 달 필요 없이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무한 동력을 공짜로 얻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완벽한 냉각의 무한한 에너지라니 당장이라도 우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바로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상용 전자기기들에게 이 우주 방사선은 말 그대로 닿으면 죽는 치명적인 맹독과도 같습니다. 방사선이 마이크로칩을 쾅 하고 강타하면 일명 비트 플립이라는 골치 아픈 현상이 일어납니다. 컴퓨터의 언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사선 충격 때문에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0에서 1로 혹은 1에서 0으로 휙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계나 메모리 칩은 우주에서 이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겪는 순간 완전히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미쳐버리게 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이 누굽니까?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 무기를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체 설계한 텐서 처리 장치, TPU입니다. 무려 10년 넘게 내부 테스트를 거친 이 칩은 15kR라는 그 극한의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비트 플립 오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살아남습니다. 말하자면 우주라는 척박한 전쟁터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일종의 특수부대 엘리트 칩인 셈이죠. 자, 이제 기술적인 준비는 얼추 끝난 것 같죠. 하지만 끝판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방사선을 견디는 뛰어난 칩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 무겁디 무거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통째로 우주까지 쏘아 올려야 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가혹한 경제적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이라는 마지막 장벽이죠.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는 이걸 상업적으로 굴려서 이익을 내기엔 턱없이 비쌉니다. 발목을 잡는 건 언제나 숫자입니다. 현재 기술로 1kg짜리 화물을 우주로 보내는데 대략 $250에서 최대 $600 정도가 듭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kg에 8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원대한 꿈이 진짜로 성공하고 돈을 벌어다 주려면 이 막대한 발사 비용이 1kg당 200달러, 즉 마의 성공 기준점 아래로 무조건 떨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비용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맥락에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간의 현재 관계가 항공우주 분야의 신속한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을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우주산업의 상업화 속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례 없이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엄청난 숫자 1조 달러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그들의 목표대로 발사 비용을 1kg당 50달러 수준까지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고 연간 1,000만 톤의 화물을 우주로 쏴 올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 인프라 시장에서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37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연간 매출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와, 1조 달러라니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잠깐, 모든 게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아주 예상치 못한 뼈아픈 엔지니어링 난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주가 영하 269도의 거대한 냉동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차갑긴 엄청 차가운데 문제는 우주가 진공 상태라는 겁니다. 즉, 뜨거운 열을 식혀줄 공기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지구에 있는 컴퓨터들처럼 쿨링팬을 왱왱 돌려봤자 공기 흐름이 없으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공기를 통한 대류 냉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혀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거대한 열 복사 패널을 써서 열을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내뿜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고작 1메가와트의 열을 식히는데 무려 테니스 코트 4개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방사판을 우주 공간에 활짝 펼쳐야 하거든요. 이게 우주에서 제대로 펴질지 그 엄청난 물리적 도전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글과 스페이스X, 이 두 거인은 포기하지 않고 착실하게 마스터 플랜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인 2014년에 구글이 TPU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 스페이스X와 발사 협상을 구체화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2027년 프로젝트 선캐처라는 이름의 첫 프로토타입 발사를 통해 그 오랜 노력의 결실을 우주 공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글은 단순한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닙니다. 저 머나먼 궤도 위 우주 인프라까지 통제하려는 진정한 마스터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지구를 떠나 무한한 에너지와 데이터를 쫓는 이 시대, 이 궁극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우주 AI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우주 레이스의 다음 행보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